시청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을 진행하는 부탁바랍니다. 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부타가야 보리수협회 국제수행학교를 설립하고 스님 양성 교육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행학교에는 석가족의 후예인 어린 인도의 스님들이 재밌게 수행하고 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 스님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인도 불교를 되살리고 부처님 정법을 잇는 붓다의 후예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스님 양성 교육불사에 동참해 주시기 마음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아라한 도가를 성취한 분들이 61명이 됐을 때 인류의 자유와 진보를 위해서 수행을 전해라 라고 하는 전법선언을 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행과 맹상의 특성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첫 번째 수행과 맹상의 관점의 차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맹상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맹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 기술이 어떻게 전 지구 차원으로 확산되어 나가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는지 그것을 맹상과 수행을 기준으로 놓고 그 관점의 차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행과 맹상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지향점입니다. 근데 수행도 그렇고 맹상도 그렇고 지향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불편하지 않는 삶, 그리고 좀 더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라고 하는 지향점은 같습니다. 그 지향점이 다를 수는 없을 겁니다.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보니 팔정도 수행 체계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보충을 하니 정신적인 만족감이 커지고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삶이 훨씬 쿨해지고 청정해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더라. 이걸 이제 부처님이 깨닫게 된 거죠. 부처님은 무쟁분별경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구여 오욕락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즐거움인 애욕락, 부정락, 범부락, 세속락 등은 추구되고 수행되고 증가해서는 안 되고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즐거움인 출리락, 욕망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즐거움인 원리락, 평화로운 마음 상태의 즐거움인 적정락,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의 즐거움인 청강락과 같은 것들은 이런 즐거움은 맑은 즐거움이기 때문에 수행되고 증가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오용락의 기초에서 탁하고 오염된 즐거움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제거해야 되지만, 수행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한 그 맑은 즐거움은 마음껏 누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괴로움을 강조를 했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괴롭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괴로움을 제거하자라는 것이었고, 즐거움이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용락에 기초한 탁하고 오염된 즐거움이 삶의 문제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수행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은 얼마든지 마음껏 누려도 된다 하고 무쟁 분별경에서 부처님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했던 경전을 찬찬하게 읽어보면 괴로움을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항상 그 말의 낙천은 맑은 행복감, 열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코카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가 맛있던가요? 억수로 맛있더만요. 우리 소풍 갈 때 꼭 사이다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떳떳한 사이다가 뭐 맛이 있었겠나마는 그때는 최상의 상품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삶의 경험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 자극이 있는 음료수보다는 자극이 없는 무생무치의 생수가 훨씬 맛있더만,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극이 있는 즐거움보다는 자극이 없는 즐거움이 훨씬 질이 높아.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수행을 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맛을 죽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이제 이걸 계속 강조를 했던 거죠. 다수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이 중생이 체험하는 극락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수행을 해서 도가를 성취하고 열반을 경험했을 때의 즐거움이야. 부처님은 요 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경으로 보면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수행을 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마음이 맑은 그 사람의 행복이 훨씬 질 높고 맑은 행복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종류의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부정한 게 아니고, 단지 자극이 있는 오용락의 기초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라. 그거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봐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행을 해서 맑은 행복감을 당신이 한번 경험해 보게 되면 행복에 대한 당신의 기준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 수행도 그렇고 맹상도 그렇고
추구하는 지향점은 좀 더 행복한 삶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그러면 출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동일하다고 해서 모든 도구를 동일한 도구를 쓰지도 않을 거고 출발점도 각각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행과 맹상의 특성 가운데 그 출발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맹상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불편하지 않음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수행은 괴로움을 제거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상은 괴로움을 제거하는 걸 타켓으로 삼은 게 아니고 편안함을 타켓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행처에 오니까 편안해지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괴로움을 제거하는 데 강조점을 두던가요? 괴로움을 제거하는 데 강조점을 두죠. 이게 맹상과 수행의 본질적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했는데 출발점이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상은 즐거움에 포커스를 두고 출발을 시켰다면 맹상은 괴로움을 제거시키는데 포커스를 뒀다는 겁니다. 이게 놀이동산하고 병원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놀이동산은 괴로움을 제거시켜 준다고 슬로건을 걸었던가요? 여기에 오면은 즐거울 겁니다 라고 하던가요? 술집도 그렇던가요? 그런데 병원은 즐거움을 준다 하던가요? 병 때문에 괴로움 그 요소를 제거시켜 준다고 하던가요? 병원은 그 슬로건 자체가 괴로움을 제거시켜 주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 놨잖아요. 그러면 절에 오니까 즐거움이 있던가요? 괴로움을 제거하라 하던가요? 절에 오니까 즐거움을 주던가요? 괴로움을 제거하라 하던가요? 괴로움을 제거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요게 맹상과 수행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던가요? 요즘 그 코미디언이 성복을 입고 뭐 많이 하죠. 그럼 보면은 괴로움을 제거시켜 주는데 포커스로 맞췄던가요? 즐거움을 제거시켜 주는데 포커스로 맞춘 것 같던가요?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데 포커스로 맞췄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상이라고 했을 때는 즐거움을 제공해 줘서 행복으로 가자 때 포커스를 맞췄고, 부처님이 창안했던 전통적인 수행은 괴로움을 제거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췄고, 젊은이들은 즐거움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즐거움을 찾아다니죠.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지고 삶의 연륜이 쌓이니까 즐거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던겨, 즐거움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던가요? 괴로움 때문에 애미기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던가요? 애미기는 사람 때문에 문제잖아요. 내가 즐기는 거는 내 혼자 잘 즐긴다 카이. 애만 안 미기면은 내 살기는 편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의 연륜이 깊어지면, 삶의 경험이 쌓여가다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고 괴로움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 괴롭지만 않으면 삶은 살아볼만 하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과 맹상의 특성 중에 가장 본질적 차이가, 맹상은 즐거움을 추구해서 행복으로 가자는 거였고 수행은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자. 이게 가장 본질적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맹상이나 수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차이들을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혼돈스러우면 혼돈스러울 대로 더 좋기도
하고 어차피 뭐 삶이 좀 그리 온종일 즐겁다가도 저녁에 한 소리 들으면 그 즐거움이 다 날아가 버리던가요. 그런 것 같더만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3일만 아프면 인생이 와 이리 고름락한다카이. 그런데 이런 거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특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행복함의 그 특성이 맑은 거예요. 그대로 부드럽고. 그런데 괴로움의 특성은 날카롭고 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통에 잉크 몇 방울만 넣어도 물이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하루 종일 행복함을 마음 공간 속에 담아둬도 자기 전에 한두 마디의 탁한 날카로운 성질을 가진 괴로움이 들어버리면 행복함을 다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특성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라는 말은 이 특성을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맑은 물통에 맑은 물을 가득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잉크와 같은 오염물이 들어있을 때 이걸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제거를 해야만이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 이 괴로움과 즐거움의 특성을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통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은 즐거움을 추구해서 행복으로 가는 것보다는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이들은 그래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걸 더 좋아하고 연세가 드시고 삶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괴로움을 제거시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거는 젊은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의 경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지 어느 게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행과 맹상의 본질적 특성의 차이 중에 하나가 수행은 공익성을 주장을 하고 맹상은 개인성을 주목을 합니다. 전통적인 불교도들이나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을 하죠? 수행은 개인주의를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쌍가라바경에 보면 부처님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존의 힌두교나 요가 수행은 수행자 자신만을 위하는 수행을 해. 그런데 내가 창안한 이 수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는 수행이야 하고 요 쌍가라바경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혹시 그런 책들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르크스 앵글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선언을 하죠. 지금까지 철학은 세상을 분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어. 이 한마디가 철학의 판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시작점이기도 했고 부처님이 바로 요 이야기를 2600년 전에 하시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수행이 그렇게 해왔다면 내가 창안한 이 수행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의 공익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 문제를 주목을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과 맹상의 가장 본질적 특성의 차이 세 번째, 수행은 공익성을 주장하고 맹상은 개인성을 주장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개인을 많이 주목을 했죠. 그리고 마인드풀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에서 바로 요 부처님의 수행을 갖고 가가지고 마인드풀니스로 재포장을 해서 세계 상품을 만들어서 전 지구 차원에서 맹상 콘텐츠를,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맹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뿌릴 때 수행의 공익성을 철저하게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동시에 중국으로 와서 동남아로 와서 수행이 인도 대륙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전해질 적에도 수행의 공익성이 철저하게 배제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수행을 처음 부처님이 창안했을 때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기존의 수행이 개인의 안락만을 위하는 수행이었다면 내가 창안한 요 수행은 대중의 공익을 위해서 창안됐어. 그러니 수행은 대중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이렇게 해서 수행과 맹상의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수행과 맹상의 세 번째 특성의 차이. 네 번째로 수행과 맹상의 특성, 네 번째, 수행은 완성도를 중시하고 맹상은 가성비를 주목한다. 수행은 삶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함축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러니 그 깨달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그러니 어떤 어른 스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생 한생 안 태어난 셈 치지 뭐. 그러니 수행자들은 그 깨달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투자해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되면은 씩 웃고 뭐 다음 생에 와서 또 하지 뭐. 이게 수행자들의 기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가성비를 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어제 친구하고 싸웠거나 가정에서 한 소리 들었어. 그게 열불나. 그래서 그 열불나는 마음을 조금 깔아앉히려고 한 3일씩 수행을 하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막 짜증날 적에는 한두 시간 수행을 해서 그 짜증으로부터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뭐 그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수많은 수행 기술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유통시켜도 가성비가 괜찮을 만한 몇 가지 기술만을 특화시켜서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포장을 해서 전 지구 차원에서 유통을 시켰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했고, 의료계나 심리상담 쪽에서는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했던 바로 그 용어가 팔정도 수행책의 제7번 정념 사띠였거든요. 이게 수행과 맹상의 특성의 차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완성도를 중시했고 맹상은 가성비를 주목했다. 자, 다음으로는 수행과 맹상의 특성의 차이 다섯 번째, 수행은 사용 가치를 주목하고 맹상은 교환 가치를 주목한다. 네 번째 주제가 수행은 완성도를 중시하고 맹상은 가성비를 주목한다라고 했고, 바로 요 다섯 번째는 수행은 그 본래의 사용 가치를 주목한다. 그러다 보니 수행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맹상은 가성비를 주목하고 교환 가치를 주목하니까 이게 상품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내용이 좋고 의미가 있다고 해도 상품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교환 가치로는. 그러니까
맹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올바르냐 그러냐 보다는 시중에서 유통시켰을 적에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행은 그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계속 추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수행이 깨달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주목했던 거지, 이게 상품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관심조차도 없었다. 절에 와서 수행을 하는 불교도들은 요 지점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맹상 프로그램을 불교 측에서 만들 때도 항상 요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술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개발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개발자나 소비자를 이어주는 직업도 있던가요? 중개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중개인들이죠.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창작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미술, 예술 중개 시장이 더 큽니까? 그러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수행의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했지만, 그걸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수행을 소비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벽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의 수준을 낮추고 그 기술에 접근하는 걸 편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수행 프로그램이겠죠. 그런데 전통적인 수행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 자체에다가 너무나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미국 유태인들이 들고 가가지고 이걸 교환 가치로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래 갖고는 상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상품이 될 만한 것만 출연해 가지고 중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맹상 프로그램, 특히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과 수행 소비자들 사이를 중개해줬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불교도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행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건 한두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사용하면 좋죠. 자, 다음으로는 6번째로 수행과 맹상의 특성의 차이는 전문성과 대중성입니다. 수행은 그 수행의 사용 가치를 주목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전문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맹상은 대중성을 지향을 하니까 그 기술의 난이도를 좀 낮춰야 되겠죠. 대중화됐다라는 말은 그 기술에 접근이 쉬워야 될 거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쉽고 편리해서 대중성을 획득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효과도 그만큼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을 하거나 맹상을 하면은 효과가 좋다라고 하죠. 그거는 하루에 연암 시간씩 수행을 했을 때 그 정도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지, 사흘에 10분, 일주일에 1시간 수행을 해가지고 그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욕심이 넘쳤거나 아니면 폼나는 이야기로 무식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마인드풀니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그 연수 시간이 있죠.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전문적인 수행자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수행하는 양이 미국에서 마인드풀니스 지도자 자격을 주는, 가장 기초적인 자격을 주는 수행 시간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인 수행자들은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3개월씩,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뭐 6년씩, 7년씩, 어떨 때는 20년, 30년씩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수행의 깊이에서 오는 그 울림들이 그 맹상의 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사용되는 그 단순함과 편리함, 그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문성과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뗄 수가 없을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들이죠. 항상 한 세트로 가죠. 우리가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대중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가 없는 대중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마추어가 많아야 프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대중화가 많이 될 적에 전문가들도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성과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보지는 마시고 단지 그런 특성이 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수행과 맹상의 특성의 차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7번째로는 맹상과 수행의 특성 중에 세계관이 다릅니다. 부처님이 창안했던 불교 수행은 연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의존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서로 해체시키고 재구성되면서 변화 발전해 간다. 이걸 연기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관은 연기론적 세계관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맹상은 특별한 세계관이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맹상 기술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있을 때 그 기술이 훨씬 더 무게를 갖고 깊이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8번째로 맹상과 수행의 특성의 차이는 수행은 근원요법을 주목하고 맹상은 대정요법을 주목합니다. 수행은 욕망을 제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만 맹상은 욕망을 견디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방향성에 있어서는 수행은 수행 기술만을 주목하는데 맹상은 수행 기술에 더해서 그와 같은 불편한 마음 상태를 일으켰던 생활 습관이나 행동 유행이나 또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이런 행동 교정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 상태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신이 존재를 바라보는 인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이거는 인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뀝니다. 이러면 행동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12연기에서 인지가 형성되는 과정과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을 설명을 쭉 하고, 그리고 나서 팔정도를 통해 가지고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셔요.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 키우면 당신 마음 공간 속에 존재하는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탐진치, 삼독심, 이걸 해체하고 분리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당신의 인지 교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전통적인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무명을 타파하고 명지를 획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될 거고, 행동 양식도 바뀌게 될 거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행동 교정이죠. 이게 돼야 현재 일어난 불편한 마음 상태가 제거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처님이 팔정도 수행 체계라고 하는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 체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 수행 체계를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죠. 개라고 하는 것이 생활 습관, 행동 유형,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이걸 올바르게 가져가야만이 지금 발생한 불편한 마음 상태를 지속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올바를 때, 지혜로울 때 당신의 행동도 바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이 팔정도 수행체계의 제7번 정념, 이게 사티지 않습니까? 사념처 사티 수행을 통해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했으니까 이게 수행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맹상은 수행 기술을 통해서 단장 불편한 마음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행 기술만 주목을 했고, 숨을 쓸만 하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생활 습관이나 이 생활 환경은 안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불편한 마음 상태가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면 또 맹상센터로 와가지고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런 마음 상태를 하려고 했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보다 기술 제공자한테 유리하겠죠. 그런데 수행은 불편한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 수행 기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마음 상태를 편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런 마음 상태를 일으키게 했던 생활 습관, 행동 양식,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까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반복해서 좀 덜 일어날 겁니다. 이런 행동 교정, 이걸 팔정도에서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것만 갖고도 부족합니다. 당신이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까? 무명을 타파하고 무지를 타파하고 명지를 획득하는 인지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고 불편한 마음 상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삶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수행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맹상과 수행의 확연한 분기점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특히 불교도들은 가급적이면 맹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수행이라는 용어를 줄기차게 사용하고 이런 특성을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행과 명상의 특성의 차이점, 첫 번째 시간으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명상과 수행의 특성의 차이, 두 번째 시간으로 기술의 차이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의 붓다바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평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배려, 간용과 포용,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어울림,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되기 바랍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붓당 푸제미 빠띠야 붓당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빠띠야 담마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 행복하십시오. 애썼습니다.